자, 이번 코너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부분에 포인트가 있고요. 상당히 핫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 가지시는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풀어봐야 되는데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또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센터 IT 스몰캡 애널리스트 이승철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뛰어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거고 IT 디스플레이 전문이시니까 자, 6만전자 이 오명을 씻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바닥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타이틀로 나갔어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그죠? 예, 쉽게 바닥을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주가가 왜 하락했을까를 다 점검을 해본다면 4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 이거는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들 경고를 했었죠. 다만 이제 9월부터 돌출됐던 글로벌 악재들 이를테면은 물류 대란 그리고 9월 말부터는 중국에서 전력 쇼티지가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전력 쇼티지 때문에 한국이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뉴스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아마도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합적인 요인이긴 하겠죠. 삼성전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 산업 지배력, 워낙 절대적인 수치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도 또 코릴레이션 돼 있고 예, 맞아요. 원화가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사회적 이슈지만 증여의 이슈도 연결돼 있고. 이번에 그런 한번 정성적인 이슈가 평가라서. 됐었죠, 이번 주에. 예. 그렇죠. 사실 그런 정성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정량적으로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엉킨다 이 개념인 것 같고 반도체도 분야는 좀 나눠져 있지만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메모리 가격 하락도 보면은 PC에 집중되어 네. 있거든요. 그 PC란 것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노트북이죠. 근데 사실 노트북이 작년 코로나 이후 재택 근무 수요 때문에 네. 굉장히 수요가 좋았었는데 현재 보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택 근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요 측면에서는 메모리에는 가격 하락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네. 반면에 또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버용 DRAM들, 최근에 OTT들 너도 나도 증설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 굉장히 그렇죠. 히트했고요. 그런 히트에서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버는 더 늘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월 한 달간은 아무래도 거시적인 우려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줄이 좀 보인다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만지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갑시다. 네. 예?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화면 나가는 것들 보면 삼성전자 사실 수익성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매번 익숙한 용어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PBR 얘기하고 에비타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PER도 얘기하고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가진 저는 이제 캐시 현금 100조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400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부분도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늘어나고만 하면은 ROE는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배당을 하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던가 하는 네. 방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출소 이후 아직까지 그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자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악재라고 한다면은 물론 매크로 악재도 있겠지만 돌발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제 이 7만 원이 깨진 상태는 더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기에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예,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바닥이 얼마다라고 이제 단언하기보다는 저는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시라라고 시간을 권해드리고 사는.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번 4분기 IT 재고 조정이 평상보다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중국 전력 쇼티지 때문에 셋업체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했고 뭐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 재고가 불균형하게 존재할 것이다. 네. 그런 부분이 재고를 뭐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인데 음. 사실 11월 중순 이후 미국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데 네. 거기서 소비시. 재고가 또 많이 소진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소진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숫자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더 뭐 반등 타임은 늦춰질 수 있겠죠. 늘어지는. 그래요. 뭐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시간으로 이제 조금 견디면은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추측하고 어쨌든 속 시원한 해법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네, LG전자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에 충당금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충당금 자체는 일회성입니다. 뭐 설마 GM볼트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지는 않고 기존에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분리막 사업이 이번에 LG화학으로 이관됐어요. 그러면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노출도는 좀 더 낮아졌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전장 사업이 언제 흑전할 것이냐를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데 네. 수익성 면에서는 기대치를 낮추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동차라는 재화 자체가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전장 부품도 뭐 반도체처럼 몇십 프로 마진을 남기기는 힘들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뭐 이른바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자 끝에 질문을 당겨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궁금해서 예, 마지막 질문인데 뭐 시간이 잘못해갖고 잘려버리면은 알맹이 다 빠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LG전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돌파구가 좀 필요할 텐데 반도체야 뭐 스테이블하다고 치고 디스플레이 얘기가 어제 저녁 오후에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예, 퀀텀닷 네, 수율이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예, 예. 그게 연초만 해도 10%대여서 그 네네. 10%는 사실 10개 만들어갖고 한두 개 그 양품이 나는 거니까 수율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필드라는 이 산업 현장에서 저한테 막 그 얘기들을 해주길래 네, 이제 궁금해서 근데 인지 디스플레이 지금 리포트 내셨잖아요. 예, 그 냈죠. 매력 포인트가 뭡니까? 일단은 인지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QD 디스플레이 수혜주다라고 하는 퀀텀 부분이죠. 예. 그게 뭐 QD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가 QDOLED로 가든 아니면 QNED로 가든지 간에 인지 디스플레이는 TV의 물리적인 구성을 담당하는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전이 어느 초이스를 가든지 그럼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본격적으로 QD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장비주나 소재주가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율이 좋아졌다는 모든 투자자들이 공감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급하게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50% 넘어? 그랬더니 올해 50% 힘들지만 네, 지금 40%대 중후반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내부자와 외부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도 있나? 지난주에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네. 이른바 TV 공장 부지로 지목되고 있는 2단지 네. 타워 크레인이 한 대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얘긴즉슨 당분간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죠. 뭔가 좀 멈췄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투자를 감행할 만큼 자신이 서지 않는다. 네. 사실 삼성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기 힘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11월이 되면은 QD 디스플레이 TV는 출시가 될 거란 말이죠. 뭔가 연기가 계속 지금 예, 솔솔 그러면은 향기를 자본 풍기는 것 시장에서는 같은데. 또 당연히 수혜주를 찾을 거고. 그렇죠. 뭐 HB 테크놀로지, 뭐 검사 장비 이런 것도 있고 인지 디스플레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는 어. 뭐 삼전이 TV를 출시하면은 바로 그 TV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자료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료를 내셨구나. 네. 하여튼 요 끝에 질문이 제일 궁금해가지고 땡겨왔고
중간에 지금 한 1분 조금 정도 남았는데 선택해서 하나만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다들 너무 겁을 내시는데, 네. 이게 사실 물려도 반도체에서 물리면은 결국에 올라옵니다.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할 때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또 비관해할 때 결국에 또 다시 올라오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사이클 산업의 특성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물론 당장 내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시간을 좀 산다? 이거는 뭐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서 잘 한번 다듬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삼성전자 얘기 좀 길어지는 바람에 뒤에 QD 이 디스플레이, 퀀텀 닷 이 얘기는 하여튼 어제 막 들려와가지고 뭔가 빠르게 변하는 건지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수철 연구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증권 리서치 센터 IT 스몰캡 애널리스트 이승철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